네, 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정책지원팀장 박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예방 방안 등을 고민하고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하고자 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이봉관 의원님이 주관하시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한 지금 마약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안전한 지역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개회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및 축사, 단체 사진 촬영, 주제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김찬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안도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고미경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정연구원 이소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105리 청소년 문화의 집 이현숙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외국인 치안봉사단 허홍천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옥구상가 상인회 박명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고자 다양한 부서에서 과장님 직원분들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흥시 언론사를 대표하여 시흥저널 한상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토론회 참석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봉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를 발표해 주신 한국중독예방연구소 위원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청 정성근 건강돌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교육지원청 박향선 학생건강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경찰서 전설희 학교전담 경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착하신 시흥시 의회에 한 분 더 계신데요. 예, 이상훈 의원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빈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의장님이 좀 시간 맞춰서 오시기 힘드신데 다행히 저희 부의장님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빈 축사로 시흥시의회 김찬신 부의장님 잠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의 부의장 김찬씨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봉관 위원장님께서 정식 토론을 하는데 우리 오인영 의장님이 이런 특별 자리에 오셔서 축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쁜 관계로 일정이 많으셔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요즘에 이슈가 마약에 관한 게 너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또 오늘 토론회가 참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주제를 선정해 주신 가운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또 어떻게 해야 이 마약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또 정책을 찾고 또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신 이봉관 의원님의 주간 토론회를 좀 축하드리기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한지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또 축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수입니다. 저희 좌장이신 우리 이봉관 위원장님께서 우리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토론을 하실 예정이신데 지난달 9월 30일 날 저희가 우리 청소년에 대한 고립운 등 청년에 대해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뵙던 분들이 또 여기 자리를 주로 다 채우시고 오늘 패널로도 또 우리 정성호 과장님 토론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나 큰 이슈이기도 하고 안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의 금기어인 중독이라는 표현 또한도 이제 처음으로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지난 제 토론회를 공부하면서 우리 시흥시 넓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시흥시 청소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우리 이봉관 위원장님의 우리 마약 예방 토론회, 정책, 구축 여러 가지 폭넓은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잘 방송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 오신 내빈 중에 제가 한 번 빠뜨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얼굴을 지금 정면으로 지금 못 빼서 빠뜨리셨는지 산업진흥원 고영근 기업지원본부장님 오셨을까요? 네, 거기 계시군요. 네, 제가 어디 계신가 찾고 있었는데 안 보이셔서 네, 반갑습니다. 제가 늦게 소개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제 인사 말씀도 다 끝냈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신 이봉관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입니다. 오늘 시흥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약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는 좌장을 맡게 된 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입니다. 최근 시흥시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나리사의 보고에 따르면 등하굣길 학교 주변에서 출처가
분명확한 음료가 나눠주는 행위가 자주 목격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처럼 선의에 보이는 활동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흥시에서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청소년, 청년기는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마약의 개인의 삶을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교육 진행해왔지만 한정된 자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정, 교육, 경찰, 전문가 그리고 위회가 함께 힘을 모아 시흥형 청년, 청소년 마약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청년, 청소년의 한 가정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출발점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청년, 청소년 건강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위연주 대표님은 현재 한국중독예방연구소 소장이시며 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예방교육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이연주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위연주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마련해주신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제가 주제 발표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표정을 좀 밝게 해주시면 제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제 단체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흥에 산지 20년이 다 되어 가고요. 저희 큰 아이를 낳으면서 시흥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 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시작을 했고요. 고학년쯤 되니까 성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성교육 강사 일을 시작했고, 또 중학교쯤 되니까 아이들이 도박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박에도 이제 강사 일을 또 점점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최근에는 이제 마약에까지도 좀 심각한 사회 문제라 인식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 자녀를 좀 지키고자 시작했던 게 지금 시흥 관내와 또 경기도 관내까지 아이들을 위해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 현재는 시흥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중독예방연구소는 재작년에 설립된 기관이고요. 그전에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가 좀 됐을까요? 네. 그래서 마약 실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방은 교육에서 시작되고 협력으로 완성된다라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예방할 수 있고 또 어떤 개인의 한 단체의 노력이 아니라 이 협력으로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사회의 문제이고 또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하나의 안전망을 형성해야 될 필요성을 모두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 중심의 모델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핵심의 과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자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마약. 네, 감사합니다. 네. 마약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할 때 좀 처음으로 물어보는 건데요. 얘들아, 너네 마약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친구들이 아이들이요, 악마의 약 아닌가요?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마성의 약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정확히 내용을 알고 정확히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한자의 뜻을 먼저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절일 말을 사용하고요. 이 마약을 복용했을 때, 마약류를 복용했을 때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약이라는 뜻을 아이들에게도 좀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마약은 위험해, 네, 마약은 심각한 사회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맞다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맞다고. 감사합니다.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마약 청정 국가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은요. 1년 동안 마약 범죄 건수가 10만 명당 20건 미만이면 마약 청정 국가인데요.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적발된 수치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이 마약 범죄는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30배에서 100배가 더 많을 거다라는 관망만 합니다. 네,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에 앞장서는 자리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좁혀서 대한민국은 그렇고요. 시흥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다. 네,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하지 않다. 네, 다 인지를 하시네요. 뉴스 영상 많이 보셨죠? 보시면 마약을 얼마나 이 동네 이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지 하수처리장이 검사를 합니다. 2020년도, 2024년도에 필로폰 검출률 1위가 어딜까요? 시흥과 안산 지역 하수처리장이었어요.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몇 배가 높았을까요? 6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기 내용에 보시면, 뉴스 기사 내용에 보시면 필로폰 검출 1위가 어디예요? 시흥이고요. 보시면 시화하수 처리장이 필로폰 최다 검출되었고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지역이고요. 전국 평균 6배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서울과 전남은 조사에 앞장을 섰는데요. 경기는 지금 전담 인력이나 세부 조사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작년 2024년도 8월 28일자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 기사를 좀 보면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시흥, 인천의 사용 추정량이 높다는 건 하수에 버리거나 체내에서 나온 마약 성분이 많은 거라는 걸 의미한다는 이 기사 내용이었고요. 여기 아직 사용 추정량이 높은 이유는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역학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흥이 왜 이렇게 높을까 봤더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보니까요. 2024년도, 2025년도에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책자에 제가 내용을 다 담아 놓았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기청정기에 마약을 숨겼는데요. 이 560억 상당의 마약을 경기 시흥시 일대 야산에 묻어두었던 것을 이제 발견된 이 사례가 필로폰을 판매한 이 유통책들이 한 것을 이제 검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일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제가 다 말씀드리면 30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서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안을 심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2년 전에 시흥에서 관내에 있었던 사안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시흥 모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알바를 하려고 알바글을 보다가
시흥에서 부산까지 이 가방 하나 배달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알바의 글을 보고 이 학생이 알바 돈이 급해서 네, 알바를 한다고 하고 부산에 실제로 그 가방 하나를 배달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전달을 하고 30만 원을 받아올 생각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그때 상대방 그 남성분이 팔을 딱 잡으시고 너가 지금 배달한 게 뭔 줄 아냐? 너 마약이고 지금부터 조용히 하고 나 따라와 라고 하고 핸드폰을 압수하고 2주 가량을 폭행과 감금을 하면서 부산 내 지역에 던지기를 계속 시킵니다. 던지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배달을 시키는 일을 하였고 부모님이 이제 신고를 통해서 아이를 이제 구출은 했는데요. 거의 만신창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교도소 6개월 복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그래도 이 교도소 안이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너무 지옥 같은 2, 3주를 보내고 지금이 너무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최근에 이제 지인분을 통해서 그 학생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장 박사님 어떻게 지내고 있어야 될까요, 이 학생? 잘 지내고 저도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희망에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 학생이 6개월 복역하고 나오자마자 또 총책에게 연락이 왔대요. 이번 건은 좀 더 많이 내가 쳐줄 테니까 딱 한 번만 더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하다 재범으로 다시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아마 시흥 관내에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2년, 3년 전에 이 좀 중요성을 알게 됐고 현재 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기사인데요. 9월 15일자 기사인데 오은영 박사님께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들이 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면 큰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마약을 운반하는 사례들도 많다라는 기사 내용을 또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네이버에 마약 법률 카페라고 있어요. 이제 변호사분들이 마약에 대한 법률을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카페인데 여기에 10월 3일 2024년도 10월 31일 날 올라온 글입니다. 자녀가 마약 운반하다 걸렸는데 뭐 학교에서 알면 퇴학일까요? 네, 퇴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되는 경우를 잘 모르시는 이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 술, 담배는 줄었지만 마약은 증가세에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이라고 해서 매 달마다 매 해마다 이제 사범의 수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그런 그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대가 2.8%입니다. 이게 2024년도 12월 달에 작년 동향을 올려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세 분류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가 제일 많은지 혹시 보이시나요? 네, 맨 아래 향정신성 의약품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학생들은 제일 많이 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물 오남용 처방해주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2025년 올해 7월 달까지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2.7% 정도가 10대입니다. 사범 중에 2.7%가 10대에 해당이 되고 계속 10대 마약의 사범 수는 검찰 송치된 현황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얼마 전에 명문대학교에서 깐부라는 동아리에서 집단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성관계를 맺기도 한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와서 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최근 약물의 경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뭐 범죄자나 아니면 조폭들이 많이 하는 마약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일반인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고 계속 신종 마약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 처방 약물 오남용이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프로포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프로포폴이 어떤 약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전신 수면 마취제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을 가지고 거의 장사를 했어요. 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해주고 수억 원을 벌어들인 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검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원 내 한쪽에 방을 마련해두고 현금으로만 시간당 100만 원씩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서울의 한 의원 건물 안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오후 6시가 돼서야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이번엔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나옵니다. 택시 문도 혼자 열지 못합니다. 8시간 만에 나온 다른 여성도 부축을 받고 나옵니다. 어지러운 듯 몸을 휘청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들이 빠져나온 건물 안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보니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장부와 현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이 의원에서 프로포폴로 벌어들인 돈만 14억여 원. 시간당 100만 원꼴로 손님을 받았고 프로포폴로만 하루 최대 1,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돈만 내면 무제한 투약도 가능했습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피부관리실이라는 방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시술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약만 해줍니다. 그냥.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안에서 지금 마약 장사를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배우 유아인 씨도 프로포폴 투약을 혹시 몇 회 했는지 아시나요?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181회를 투약을 받았고요. 2년 안팎으로 많은 투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좀 헷갈리시는 단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이라고도 하고 마약류라고도 하고 또 이제 약물 오남용인데 약과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지 또 오용이 뭔지 남용이 뭔지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 차이를 사실 아이들이 청소년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요 단어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게 요 3가지가 있고요.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좀 전달해 드리고요. 그럼 청소년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초등학교에서도 마약 사범이 또 이제 검거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발생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호기심에 사용해보고 또 또래 압력 때문에 또 온라인 때문에 접근이 좀 용이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초범이 또 계속 하향화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종 마약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알아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또래 관계 또 소속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친구의 권유 때문에 시작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교묘한 유통 구조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호기심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또 둔갑을 해서 그때 마약 음료 사건도 있었지만 이런 초콜릿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 뭐 대마 성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아이들 교육할 때는요 다양하게 둔갑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이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 간식 이런 것들은 이제 거절하는 연습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쩌다 어른의 요즘 어떻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이 홍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도대체 마약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는 뭐 게시물인데 네, 뭐 대만, 한번 멕시코. 찬찬히 읽어보시겠어요? 아이스, 완벽하고 놀라운 술. 브렉, 캔디, 몽키. 이게 실제로 그 마약방 내에서 은어로 이제 메뉴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의 마트에서 그냥 진열된 상품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류탄 2개랑 캔디 하나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별의별 말이 다 있네. 아이스라는 게 이제 필로폰의 은어거든요. 그래서 얼음, 뭐 차가운 술, 필로폰을 뜻하는 거고 대만과 멕시코는 밀수한 필로폰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표기까지 할 정도로. 그다음에 0.5G가 이제 0.5g이 35만 원이라는 뜻이고 1g은 55만 원. 이게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G 얼마예요? 그 한글로 1G. 아, 1G. 예, 그다음에 반G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밑에 저기 쭉 써 있는 것도 다 약의 종류예요? 그렇죠. 브액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합성 대마라고 해서 그 전자담배. 전자 맞습니다. 네. 그 JWH018이라고 해서 그 필로폰보다 더 이제 그 환각 정도가 높은 굉장히 좀 중한 마약. 그다음에 캔디가 도리도리라고 하는 MDMA입니다. 저렇게 각시탈 부스터 이거는 이제 그 성분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합을 하거나 뭐 신상 마약이라고 해서 그 텔레그램 마약 방에서 유통되는 뭐 특별한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카텔 메뉴네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드라퍼를 상시 구인한다라는 글을 올려서 월 1,000 보장해주고 마약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 이제 이런 긴 솔깃한 제안을 통해서 드라퍼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할 때는요,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꼭 전달을 해 주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시작 전에 질문을 합니다. 혹시 나는 저 절제력이 강해서 딱 한 번만 해보고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물어보면요. 반에 많은 친구들은 한 반 이상이 손을 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교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손을 들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한 번 사용하고 멈출 수 있다라는 오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두 번째로는 뇌 발달이 몇 살에 완성이 되냐면 24살에 뇌 발달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아직 뇌 발달이 미완성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절의 능력을 또 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친구들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꼭 지금 이런 자리를 빌어서 시스템 도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달하는 게 이제 흡연과 마약의 이 연관성인데요.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흡연 예방 교육 받지 않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다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해주신 건데요.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맥락과 좀 비슷하게 담배를 핀 친구들은 마약류 물질을 사용할 가능성이 2배가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그래서 흡연과 음주 같은 부드러운 약물 사용이 마약류와 같은 강한 약물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관문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흡연 예방 교육을 가더라도 친구들에게 흡연을 하는 것이 이 마약을 할 수 있는 그 위험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달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도 이 흡연 예방 교육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봤더니 삶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많은 그 답을 해준 것으로 보아 마약도 마찬가지로 흡연 예방 교육처럼 이렇게 필수 교육으로 지정하여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이 된다면 흡연 예방을 했던 것처럼 지금 흡연하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마약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역할 모델을 제안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요. 이 자리가 저를 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어설프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조기 발견 시스템을 꼭 도입하셔서 어려움에 있는 친구들을 초기에 발견하여서 교육과 상담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이 스마트폰 사용 지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에 자녀들 스마트폰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모든 부모님들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런 상담을 연계한 캠페인이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흥시나 보건소나 교육청이나 경찰 모든 이제 관계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겠지만 한 번 더 제가 그 역할에 대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 예방 및 재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의회에서는 가장 큰 예산 확보 문제를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하수처리장 세부조사 인력을 확보하여서 왜 이 시흥 지역에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논의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 마약 실태를 조사하여서 아이들이 마약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른 그 지역을 보니까요, 수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직접 목소리를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하는 그런 청소년 정책 반영을 본격화하여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제 의무화하는 그런 조례를 발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의회에서도 저희와 같이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법제 개선 방안을 찾는 그런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지금 또 운영을 하고 계실 테지만 그 청소년 중독이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그다음에 스마트폰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중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전문 그 보건교사나 우리 그 학교 선생님, 교직원분들 대상 연수를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학교의 이런 그 내용들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받아보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잘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좀 인상 깊었던 활동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둘째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그 어떤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에게 이제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고 부모가 이제 시험지를 푸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친한 친구의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약간 과제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가정통신문 일방적인 어떤 전달보다는 부모랑 할 수 있는 어떤 같은 과제를 좀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 가정 안내 예방 자료를 제공하실 때 좀 쌍방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면 참 좋겠다라는 좀 생각에 같이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북에서 유해약물 수업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관련 기관에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사례를 나누는 그런 그 유해약물 예방 수업 페스티벌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경북에서 학생 마약 예방 교육 콘텐츠를 보급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 앱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좀 인상 깊어 가지고 왔고요. 그 배우 박혜미 씨는 서울에서 그 창작 뮤지컬을 또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로 여기 의정부에서도 같이 주관을 하여서 이걸 예술로 좀 풀어낸 이런 문화로 풀어낸 이렇게 좋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다음에 시흥 경찰서에서도 이제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그 역할을 좀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시흥시 보건소에서 이런 시흥 약물 클리닉 운영과 또 연계 상담 치료 지원을 해주시고 가족 대상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함께 이제 지역과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 참여형 마약 예방 문화제 이렇게 한 것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이제 지자체 지역 사회 단체에서는 이런 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또 이런 공공기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좀 함께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개포동에 있는 능인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올해와 내년에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될 내용인데요. 제목이 청바지 챌린지예요. 그래서 청바지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회식하실 때 청춘은 바로 지금. 네. 그 청춘은 바로 지금은 아니고요. 청소년이 바로 잡는 지역사회 챌린지를 좀 줄여서 청바지 챌린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4대 예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도박, 알코올, 약물, 인터넷 이 4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올해와 내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독이 마약 중독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중독을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좀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디 프로젝트라고 이건 저희 단체에서 작년에 이제 시흥시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와 키트입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유해성의 이제 약물이라든지 도박을 아이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활동지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제 하지 말라 잔소리하면 아이들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는 취지에서 금욕상자, 금욕상자와 이렇게 키트를 마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약물 사용이 이제 빅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조기 경보 시스템 한 준비가 이제 동향이나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하는 이 세 단계가 같이 맞물려서 구축되는 예방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단발적 캠페인이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 기반의 예방 모델로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반에 했던 이야기 예방은 교육에서 시작되고 협력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그 완성하는 자리에 함께 시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저의 주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위현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은 무대 위에 마련된 자리로 올라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하셨으므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4년 동안 그 마약 실태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시흥시가 이제 제일 높았고요. 이 안타까운 적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토론회 자장을 맡으면서 오늘 토론회 주제는 시흥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자분들께서는 각각 5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시간이 여유에 따라 추가적인 발언을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님, 박향선 시흥교육지원청 팀장님, 전설이 시흥경찰서 학교전담 경청관님, 전성근 시흥시청 건강돌봄과장님의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현주 대표님의 종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석경 의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청소년 마약 예방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위원주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살짝은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 범죄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가까이로 침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이현주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배포 사건입니다. 청소년들이 몰려있는 학원가 한복판에서 이른바 집중력 향상 음료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마약 음료가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결코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SNS, 심지어 게임 커뮤니티까지 마약 유통망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은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도 마약에 손을 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접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특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도 마약 사범으로 입건된 청소년 수는 연간 1,477명이었습니다. 대치동 마약 배포 사건 이후에 대대적인 예방 활동과 집중 단속을 통해서 2024년도에는 감소세에 들어서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도 2023년도에 총 17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되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집한 결과 시흥시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의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마약에 대한 유통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배달책이 우리 청소년들이 큰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배달책이 되어 범죄 행위를 공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단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약류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흥시 의원으로서 2023년도 11월에 시흥시 마약 및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여기 계신 이봉관 의원님과 함께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9월에는 법제처에서 우리 시흥에 직접 오셔서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조례를 바탕으로 한 마약류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마약을 포함한 전문적인 중독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 28일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약 근절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군자동의 군자중학교에서부터 도일시장까지 진행한 캠페인은 시흥보건소, 군자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기타 유관단체와 함께 진행하였고 참여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마약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부터 노력하자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달 11월부터 시흥시에서는 2026년도 시흥시 예산 편성이 시작되는데 26년 마약 예방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산 상황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지만 출자 출연 기간은 무분별하게 인원을 확충하고 있고 예비비를 9억이나 편성하고
2023년, 24년 축제 예산만 보더라도 급격하게 증가했고 25년에는 80억이라는 축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마약 예방을 위한 예산은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편성하지 않는 것은 시 행정부의 이중적인 자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마약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였고 거리 캠페인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약은 나쁘다라는 추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체감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차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 온라인인 만큼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예방과 단속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건강한 대안적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스포츠, 예술,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약이 아닌 긍정적인 에너지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서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 계시는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신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약은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적 범죄입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한순간의 실수로 작게는 전과자로 평생을 낙인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석경 의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시흥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마약의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에게까지 스며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시며 예방교육, 온라인 관리, 대안 활동 등 실천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향성 시흥 교육지원청 학생건강팀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교육지원청 학생건강팀장 박향선입니다. 저는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추진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마약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유초등학교는 5차시, 중학교는 6차시, 고등학교는 7차시로 최소 시수를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약 예방 교육과 문화예술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마약 예방 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대면 연수를 병행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퇴직 교원을 마약 예방 교육 전문 강사로 양성하여 학교 현장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들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예방 교육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가정에는 학부모 대상 예방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인식 개선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마약퇴치본부, 보건소, 경찰서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마약 예방 추진 시 필요한 점과 지역사회와 협력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교육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상담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해 가정 내 지도와 예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할 점은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상담 치유 인프라 확충과 그리고 청소년 대상 마약 유통 차단 강화와 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협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마약 예방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향선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시흥교육지원청의 학교 마약 예방교육 현황과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학교별 예방교육 확대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흥경찰서 전설이 학교 전담 경찰관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준비하셨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 전설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찰청 자체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범죄가 25년 들어서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고 있고 학교 밖 졸업 청소년에 대비하여 초중고 재학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중 호기심, 경제적 이익 추구가 증가하여 또한 초범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SNS, 메신저, 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유통 방식으로 변화하여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범행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주 대표님이 주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공부가 잘할 수 있는 약, 다이어트 약, 스트레스 완화제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 그리고 일명 드라퍼라고 하는 던지기 운반책 아르바이트 등 신종 마약 범죄 등이 청소년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이로 인해 단순한 호기심이 중독과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마약 문제는 일부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데 경찰은 25년 10월에서 11월 이후 범정부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사전 예방, 교육, 홍보,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 사안으로는 청소년 마약 범죄 사전 특별 예방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 그리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수사 연계, 특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실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 대상 마약류 판매, 광고, 투약, 유인, 권유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서 범죄 혐의 입수 시에 첩보 제출 및 수사 연계하고 있으며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 거래 계정에 대해서 관할 사이버 수사대와 긴밀히 공조하여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센터, 약사회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 마약 범죄의 종류나 효과를 전달하기보다는 마약 범죄로 인한 폐해, 처벌, 온라인 불법 유통의 위험성에 중점을 두고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소년범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유 및 선도를 위한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있는데요.
마약 등 중독성 범죄는 3개월 전후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3개월간 기본 면담 후 1개월 뒤에 재진단을 실시하고 추가 면담 등을 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수사부서에서 마약 소년범 통보를 받은 경우 전문기관, 예를 들면 마태본부나 중독센터에 연계해서 상담 치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마약 소년범, 특히 재범자에 대해서는 중독성 범죄 치유 선도 프로그램에 적극 연계하여 처벌이 아닌 치료와 회복 중심의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 기능 간 협업을 통해서 협동 단속, 그리고 치유 재활 등 범죄 예방 추진, 지자체, 자경위, 교육계와 홍보 교육 등 지역사회 공동 대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서 특별 예방 교육을 통해서 관내 학생들에게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부서를 통해서 마약 소년범 통보를 받을 시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하고 있으나, 이후에 상담 치료에 대한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소년범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한계점이 있고요. 가까운 그 수원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관내 시흥에는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단속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또한 마약뿐만 아니라 도박, 알코올, 인터넷 이런 중독성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료, 사후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독관리센터 내지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약국 및 병원과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 협약 체결이라든지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시에 마약류 불법 판매 위험 요소 등을 병행 점검하는 등 저희 지자체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지역 내 청소년 보호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닌 저희 가정, 학교, 지역 사회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여기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설이 경찰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청소년 마약 범죄의 최근 동향과 학교 담당 경찰관의 예방 활동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학생들과의 실리를 기반으로 한 현장의 중심 예방 교육과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건강돌봄과 정성공 과장님께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준비해 주셨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건강돌봄과장 정성건입니다. 먼저 우리 시 청소년들의 마약 예방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의회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약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뇌 발달이 활발히 진행 중인 청소년기에 작은 유혹이나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우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마약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마약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해 시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기에 마약의 위험성을 먼저 깨닫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연령별, 환경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교육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선택과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마약 예방에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 연령별 맞춤형 예방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령별, 대상별,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나아가 청소년기의 자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 학교 교사, 보육기관 종사장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서 마약 예방 교육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자원과 네트워크 구축, 참여형 거리 캠페인과 마약 예방 홍보 부서 운영, 마약 예방 가이드북과 홍보품 제작, 배포 등 지역사회의 마약 중독 인식 개선 사업에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향후 약물, 도박, 알코올, 인터넷 등 특히 4대 중독 대응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흥시 중독관리통합센터를 2027년 초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중독관리센터는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약 센터장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 상담부터 치료 연계, 재활까지 이어지는 대상별 통합 중독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조기 개입, 재활 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은 시기에 적절한 중독관리 서비스가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보건소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제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흥교육청, 시흥경찰서, 한국중독예방연구소, 한국마약대체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유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흥시 보건소의 청소년 마약 예방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연령별 맞춤형 교육 확대와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설립 등을 통합적으로 중독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 의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발성 캠페인이나 강의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흥시 차원의 학교와 지역이 지역적으로 연계되는 예방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네, 이봉관 의원님.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이제 중복적인 말씀일지는 몰라도 첫 번째는 이제 학교 기반 통합 프로그램으로서 생명 존엄성 인식 교육으로 생명 윤리나 뭐 약물과학, 정신건강 과목을 저는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학교, 경찰서, 보건소, 지역센터가 연계한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기관을 통해서 상담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지원 플랫폼이 운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친화 공간 확대를 통한 문화 활동, 체육 시설을 이용한 신체 활동 등 대체 공간 그리고 시설,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청소년에게 많은 시설이나 활동들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책 지원 방안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학교 주변 마약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 캠페인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캠페인이 진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석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이어가기 전에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시흥시 위에 오인열 의장님께서 방금 참석하셨습니다. 오인열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쉬시라고 저희 이 시간 있었죠? 잠깐 쉬시고. 네, 반갑습니다. 시흥시 의장 오인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혹시 외국인도 있나요? 외국인 유입이 많이 되면서 사실은 정확권에 마약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제보를 제가 8대 때 많이 들어서 경찰서 합동 단속도 해보고 실 단속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소년한테만 이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우리 이봉관 의원님과 또 우리 윤석경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이 캠페인도 해주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시흥시 청소년에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또 적극 토론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께.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는 다 부모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서로들 신고정신도 좀 기르고 신고정신도 좀 기르고 이래서 좀 우리 시흥시가 그런 유해한 것들이 없도록 좀 삶이 좋은 시흥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책 토론회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또 많은 시흥시 의원들도 같이 협조하고 유관기관들하고 학교랑 합조해서 정말 맑고 건전한 시흥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향성 팀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 부분 관한 것입니다. 최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 어떤 협력 구조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시는지요? 네, 제 생각에는 학부모가 마약 예방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 통합 지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리고 접근이 쉬운 채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서 실천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같은 그런 체험형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청과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 제공을 함으로써 학교, 학생, 학부모가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노력이 지속성을 가지고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연결된 통합 모델 형성이 된다면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향선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설희 경찰관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관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전담 경찰관의 예방 중심 활동은 학생들의 실리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할 때 학생들이 경찰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 운영상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청소년과의 신뢰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시보다는 공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훈계를 하게 되지만 그보다는 이해와 공감하는 태도로 학생들이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학생들을 면담할 때 어떤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앞세우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과 선택을 하였는지 충분히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의 의지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경찰의 일상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은 평소 경찰을 무섭게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 대면 활동을 병행하고 있고요.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거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등 일상에서 편하게 학생들이 경찰관에게 다가와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 예를 들면 청소년 경찰 동아리, 그리고 청소년 정책 자문단, 또래 지킴이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예방 주체로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경찰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뭐 일회성의 어떤 만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을 개선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경찰이 뭐 단순한 일회성 방문자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이라는 인식을 전해주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경찰이 통제하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보호자이자 조력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한 번의 만남이나 강의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 작은 약속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인 신뢰 구축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설이 경찰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성군 과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중독 통합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설립 계획은 청소년 중독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중독 유형을 통합 관리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가 기존의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능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역할을 분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시흥시에는 아까 이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는 보건소에서 없지만 그 마약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알코올 질환자를 중심으로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등 아까 강조하신 예방 중심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등 중독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소에서는 시흥시 중독 예방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인력관리 등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며 지역 단위 내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과적인 문제와 중독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대해서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게 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7년 1월 초에 개원 예정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센터에서는 중독의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그리고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을 위한 자조 모임, 그리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 중독 예방 교육 홍보 등 캠페인 등 중독 질환자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이고 심도 있게 일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각 기관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또 연계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중독 질환자의 특히 청소년 중독 문제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자이신 위원주 대표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의 여러 입장과 의견을 들었는데요. 대표님의 종합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방과 치료의 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예방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미 마약이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치료, 회복,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로서 보실 때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와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약 그 사범 중에 재범률이 2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절도 재범률보다 높다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수익성이 저조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중독자 재활 치료하는 치료 보호 기관은 경기도에는 7곳, 전국에는 30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이후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관 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인데요. 경기지부에서는 지금 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상담과 마약 중독자 자조 모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어려움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기관은 작년에 설립된 곳인데요. 경기도의 이제 마약류 중독 치료 전담 병상을 운영하는 공공 마약 중독 치료센터입니다. 용인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립 정신병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운영 중에 있고 외래 치료와 입원 치료가 모두 가능한 곳이고, 또 치료하기 전에 마약류 중독 여부를 먼저 판별한 후에 그 다음에 응급해독, 외래 입원 등의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자조 모임을 통해서 금단 현상으로 인한 마약류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가까운 안산에도 있는데 시행은 2027년도에 개원을 한다고 하니까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런 그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여서 시행시 관내에도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센터의 신설을 또 제안드려 보고요. 저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비교하여 볼 때 아직 중독 분야의 전문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검출률이 또 높은 편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와 보건과 복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사나 보건교사가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좀 표준화된 규약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서 이런 치료를 연계하고 보호자를 교육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모델을 제안드리고요. 그 위센터 기존에 있던 이런 청소년 시설을 활용하여서 회복 이후에 일상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회복하는 청소년으로 지역사회 속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좀 굉장히 희망을 좀 발견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기반을 상시 예방 교육을 체계화해서 학교, 가정, 지역기관 함께하는 지속적인 교육 구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교육의 핵심은 사실 강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 강사분들, 전문 상담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또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가 일회성 토론으로 그치지 않고 시흥시가 전국에서 마약 검출률이 상위라는 이런 오명을 벗고 마약에서 안전한 그런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같이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은 모두 들었습니다. 다양한 입장에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 중에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예, 마이크. 예, 성함하고 저기서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이양이고요. 시흥시 약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한국마약대체운동본부에서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부에서 있다가 이제 훌륭한 우리 후임자분들에게 일을 맡기고서는 친정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약 현실이라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봉관 의원님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신경 쓰고 계시고 또 이 토론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기관들이 구체적인 실천 목표 그 방안까지 다 잘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마약대체운동본부에서 볼 때도 답답한 것은 마대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컨트롤 타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이렇게 좋은 실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면서도 이걸 한 번에 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어느 부서에서든지 좀 마련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러 정말 경찰서부터 학교서부터 교육청서부터 이렇게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함께 해주는 이런 의견들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 그 컨트롤 타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주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사실 많은 중독에 관련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마약에 관련된 분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된 좋은 전문가들을 잘 양성하는 것이 또 우리의 큰 숙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좋은 의견을 갖고 좋은 정책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경 의원님 내년 예산이 깎였다는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그래도 윤 의원님 그 시흥시 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약 없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까지 발표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무척 감사하게 여겼는데 이봉관 의원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셔야 어떻게 하면은 그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안을 알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기 한 분만 더 시간상 저는 청소년지도위원장 손병환입니다. 오늘 시흥시 청소년 마약 전에 하신다고 하여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참 말씀도 잘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담배도 처음에 필 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끊기가 가장 힘들어요. 이 마약은 한번 입에 댔다면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자꾸 피고 싶고 자꾸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무인 점포 담배 무인 점포에서 많이 팔죠.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 협의회에서도 많이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술 담배 팔지 말라 뭐하라 여러 가지 단속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토론자들 이렇게 설명을 다 각지에서 말씀 들어보니 일회성으로 했지 말고 요거를 이렇게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몇 분만 갖고 이렇게 토론할 게 아니라 각 학교별로 가서 고등학교로 가서 그 강당에서 학생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봉관 여기 자천재 이장님과 유석규 의원님 그리고 모든 토론자 여러분 정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 협의회에 가서 우리 이런 얘기를 전달해서 우리 청소년 협의회도 이런 한번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요.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라고 믿고요.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누구요? 예, 답변하세요. 예, 손병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도 뭐 옛날에 청소년 업무를 잠깐 담당한 적이 있어서 제가 역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각 동에 지도위원들이 한 10분에서 20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조금 어렵지만 먼저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동에 좀 부탁을 해서 학교 장소나 시간을 좀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역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마약 예방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 아까 김희양 약사님도 계시지만 지역별로 지금 다 순회를 하는데 100% 초중고 학생들한테 전달은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3학년 고등학교 입학 내일 모레 이제 시험인데 그런 친구들 빼고 나면 뭐 제가 볼 때 한 20-30% 정도밖에 교육을 못 시키거든요. 그 나머지 반 애들을 좀 지도위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뭐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실비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역제안을 들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문가가 그래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먼저 시흥경찰서 디지털 회원 김누구더라고 신경찰서 한 분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딥페이크부터 여러 가지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제 들을만 하시더라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협의회에서도 의논해서 좋은 방향 찾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윤석경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예산이 1,000만 원도 못 잡는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늘 토론회로 기해서 예산을 더 세우셔갖고 아까 말씀대로 뭐 청소년 협의회에서 요청하면은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체 예산은 없는 걸로 하여튼 아니 예산 잡으라고요. 예, 내년 알겠습니다. 26년 예산 잡으라고요. 예. 예.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왜 제안을 드린다면은 그런 게 이제 전문 강사 교육 과정을 거쳐서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와서 당장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그런 예산 먼저 잡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흥시가 청소년 마약 예방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시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뜻깊은 첫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시된 전문가의 관계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자체적으로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 조사를 분기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시청의 건강 돌봄과 청소년 청년과 그다음에 교육자치과 외국인 주민과 하수관리과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위에 교육청, 경찰, 전문가가 그룹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흥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 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